안녕하세요. 다시 읽는 사이가 부도입니다. 우리만 3월에 개학한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3월의 신학기, 학기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한 나라 전체의 교육행정이 결정되기도 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한국에선 보통 3월 2학기제인 반면 북반구, 선진국에선 9월 신학기제를 시행합니다.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습니다. 9월 신학기제를 도입했을 때 어학연수, 학점교류, 유학, 이민 등 외국에서 전출입하는 학생들의 적응 문제 감소와 대학 입시에 찌든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이 장점이 있겠죠. 한국도 9월 신학기를 시작하자는 계획이 1997년, 2006년, 2014년에 정부에서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신학기제를 도입했을 때 기존 학생들의 적응 문제가 우려되는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었죠. 하지만 대학에선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또한 해외 유입 학생 증가로 2학기 신입학기도 정착됨에 따라 또한 해외 대학 입시에도 봄학기 개학은 불리함에 따라 앞으로도 학기제 변경 논란은 계속될 듯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이는 시점상 논의가 길어질 경우 혼선이 증폭되기 때문이라며 그 후로 논의는 또다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서양이 9월 학기제를 채택한 원인은 농장과 공장이 가장 바쁜 시기인 5월에서 8월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일 수확, 가축관리, 밭관리 등을 해야 했고 많은 지역에선 10에서 13세 소년들이 며칠 동안 양치기를 하느라 떠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안일이나 육아 등을 돕고 나이가 좀 더 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노동을 직접 도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무단 결석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겨울에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학기가 9월에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은 1880년 시행된 교육법에 따라 5에서 10세 학교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1901년 기록에 따르면 약 30만 명 이상 어린이들이 방과 후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891년 법이 바뀌기 전까지 부모들이 자녀 학비를 지급해야 했고 기존 노동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록 하려면 여름에 학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걸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과 대한제국도 농경사회였으므로 이와 비슷하게 서당에서 농번기에 쉬기는 했지만 근대식 교육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동짓날에 입학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던 것이 개화기 때 대부분의 학교를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우기도 했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생님들을 모셔오기 위해 7월 학기제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일본의 4월 3학기 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미 군정은 미국식 학기제를 도입해 9월에 개학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다시 4월 신학기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여 1952년에 4월 신학기가 적용되어 1961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1962년 교육법이 제정되어 4월이던 신학기를 3월로 변경하여 현행 3월 2학기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에 난방비용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1, 2월에 학교 난방비가 없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악했던 대한민국 교육시설에 전력설비 사정도 크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사람은 많고 학교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지금이야 경제성장과 난방기술의 발달로 냉난방 시설이 모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학생 수용을 위해 인원을 나누어 무려 3부제 수업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환경인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을 더 많이 가르치려면 한 명이라도 더 밝은 낮에 가르쳐야 하는데 그래서 서양처럼 농번기가 봄, 여름에 있음에도 1학기를 봄에 해야 했던 것입니다. 2011년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이 학칙으로 가을 학기제 학년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 학생들의 전출입이 잦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들어 대학들의 일명 0.5 학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학생들이 꽤 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산업에 전 세계 유학생들이 몰려들었듯이 한국의 교육이 이제는 해외 수출 상품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해외 유학생을 많이 받기 위해 가을 신입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4월 3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결산이 3월 결산이라서 이를 통일시키기 위함으로 1학기는 4월 2주째부터 시작해 7월 하순에 끝나며 10월 중순에 2학기가 다시 시작되어 12월 하순에 끝나며 3학기는 3월 하순에 끝나며 2주 정도의 봄방학이 주어집니다. 미국의 경우 9월 2학기 제도입니다.
9월 초부터 1학기 1부가 시작되며 이후 11월 넷째 주 기간에는 가을방학을 하고 그 뒤로 12월 중하순까지 1학기 2부를 시행하고 1월 초까지 2주 정도의 겨울방학이 끼어 개학하면 2학기 3부가 시작됩니다. 3월 말쯤 되면 일주일 정도의 봄방학이 있으며 그 다음 2학기 4부가 6월 초까지 시행됩니다. 4부까지 모두 끝나면 학년도 자체가 막을 내리며 9월 초까지 3달 정도의 긴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학연수를 많이 가는 필리핀은 2020년 전까지는 6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가 1학기,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가 2학기, 11월 초부터 12월 중하순까지가 3학기, 그리고 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가 4학기였으나 2020년부터는 9월 학기제로 변경되었으며 1학기는 9월 초부터 10월 말, 2학기는 11월 초부터, 3학기는 1월 초부터, 그리고 4학기는 4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별 신학기제를 보면 계절 변화가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을에 학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9월 신학기제의 경우 이듬해 5, 6월에 학년을 마치고 3월 신학기제의 경우 같은 해 11월, 12월에 학년을 마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반해 OECD 국가 중 3월 또는 4월 학기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칠레, 호주이나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와 칠레는 계절이 한국과 반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봄학기제를 시행 중인 셈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1년을 가득 채워서 한국은 3월에서 이듬해 2월, 일본은 4월에서 이듬해 3월로 학년도가 긴 편입니다. 9월 학기제를 시행하면 6개월의 격차가 없어지므로 유학을 갔던 한국인 학생이 귀국하기가 편해집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대만,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 원래 자기 학년에 맞추어 갈 수 있고 귀국해서도 한 학년을 낮출 필요가 없이 원래 학년대로 복귀할 수 있고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기에도 편리해집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학기에 맞추어 커리큘럼에 맞게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들의 이동 및 학술적인 교류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봄학기제의 원조라는 일본에서도 9월 학기제 도입 이야기가 전국 17개 도도부현 지사들이 9월 학기제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자신은 오래전부터 9월 학기제 주의자였으며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9월 학기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9월 신학기제가 다시 재조명됐으며 야후재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상당히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문부과학 대신도 장점이 있다고 밝혔으며 찬성의 의견이 많지만 일본 역시 현 체제를 변경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아직까지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빠른 시일 내에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해서 세계 시스템과 잘 호환되도록 변경하여 국내의 교육 시스템을 많은 해외 유학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